시간 여행으로 젊은 시절 엄마의 학교로 입학에 성공한 윤영. 똥들을 싸고 앉았네. 그때 마침 엄마를 괴롭혔던 학폭로 3인이 등장하고, 야, 반갑다. 미래에서 레알 갑질 피해자 직장인 윤영은 이들의 도발이 가소롭기만 합니다. 참교육이 필요한 이 시점, MZ세대로 신기술을 X세대에게 시전하는데, 근데 저거 뭐지? 쭈빼기. 어이 현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생긴다고. 그때 일진 대표가 반격을 시도하는데, 조용히 좀 해줄래? 한순간에 상황을 정리하는 이반의 실세. 글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네. 딴 생각하는구나 너. 바로 어젯밤 과거의 엄마가 학폭을 당했다는 사실과 고미숙이랑 우리 엄마가 아는 사이였다. 심지어 같은 반. 자신이 존경했었던 인격 파탄자 작가 고미숙과 같은 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윤영. 소설은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엄마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그러다 이것뿐이었을까? 내가 알지 못했던 엄마의 순간들은. 나도 한때는 소설가가 꿈이었는데. 이 어떤 내용이야? 사인한 책 엄마도 하나만 주면 안 되나? 읽게? 엄마가? 내가 무슨 책이야. 그동안 나는 엄마의 시간을 얼마나 놓쳐왔던 걸까? 엄마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했던 자신을 후회하며 결심을 합니다. 아니야. 여기서 다 바꿀 수 있어. 모든 과거를 다 바꿔놓을 결심. 학교에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학교요. 거길 좀 가야겠는데 제가. 엄마가 왜 출간도 안 된 고미숙의 소설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엄마의 학폭 가해자들을 참교육시키기 위해 학교에 들어간다는 윤영. 심지어 선생도 아니고 학생으로. 당연히 해주는 말도 안 된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요? 뜨거운 게 닿는 것도 모를 만큼? 윤영은 나름 자신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 지우면은 쌓인 시간이 잘 가늠이 안 되는 얼굴이야. 그러니까 동안에 자신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꿇은 설정이면은 충분히 커버지. 개연성을 거기서 찾으면 안 되지. 여기가 어디란 거 잊었어요? 그쪽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해주는 살인사건 관련 성냥갑을 가지고 있는 윤영을 의심하고 있었고, 저쪽 손님. 순서가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순서가 어딨어요? 아무 쪽부터 바르면 되지. 그 얘기가 아니구나. 여기서 해야 한다는 일, 그것 때문이죠. 전곡을 찌른 해준. 그럼 그게 무슨 일인지부터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거의 작은 행동은 미래에 폭발적 영향을 끼치기에 함부로 도와줄 수도 없었죠. 그때 한밤중에 울리는 초인종. 이상한 행색의 윤영을 간첩으로 오인한 신고가 들어왔고, 윤영도 해준도 거슬렸던 형사가 건수 하나 잡아보려고 들이닥칩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시간에? 확인할 게 있었으니까 잠시 실례 좀. 무슨 일인지 설명하는 걸 빠뜨리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0.01초 여기서 침착맨의 눈빛을 갖고 있는 형사가 무대포로 들어가 민증도 없고 신원 확인도 안 되는 윤영을 무작정 끌고 나가려 하죠. 서로 갑시다. 따라 나와요. 형사. 따라와요. 이대로 따라가면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 해준이 급하게 형사를 막아서고 심쿵 눈빛을 보내고 위기에서 윤영을 구해주죠. Hey girl, I'm King Dong-ok. 당신 미쳤어? 이사장 믿고 이러는 거야? 실적 때문에 지금 이 일이 간절하신 거 알겠는데 헛수고하실까 봐 도와드리는 겁니다. 확실한 신분 있는 친구고 증명할 방법도 있으니까. 원하시면 직접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고. 갑자기 신분이 생겼다고? 얘가요? 확실한 신분이 있으시다. 네, 이 친구는 엄청난 고민과 고뇌와 두뇌 풀가동원해서 만들어낸 그녀의 신분은 무정고등학교 3학년 일반 학생이니까요. 결국 같은 학교 학생의 신분이 된 윤영. 질러놓긴 했지만 착잡한 해준. 뭔 짓을 벌일까. 그런데 바로 다음날 마주한 이들. 이날 우정고로 전화가 온 건 윤영뿐이 아니었고, 윤영의 아빠 희섭도 전화가 오게 됐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사장 플러스 교장인 해준의 할아버지 덕에 일사천리로 해결됩니다. 네, 오늘 아주 기뻐요. 학교 세원 일의 첫 전학생인데 심지어 이렇게 살짝 닮았어. 닮았는데요? 아니 외모뿐 아니라 성격도 너무 닮았는데요? 그 얼마 전에 그 클럽에서 대충들 봤겠지만 정식으로 인사하지. 윤혜준 선생. 그 이쪽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안 닮았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부터 이쪽이 자네 조카 담임이 될 것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연쇄살인 사건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아버지가 조카라고? 백동식 형사의 조카였던 백희섭. 그럼 나랑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도 아버지가 없는갑다. 아니 아빠가 될 사람이 아빠가 없냐며 셀프 탈루라 고토해를 하는 상황. 말 걸지 좀 말아줄래? 전학거정 오는데 사돈의 팔촌의 당숙부랑 온 걸 보면 아이 뻔하지. 윤영은 자신이 과거로 온 이유 중 하나인 증오하는 아버지가 자꾸 친한 척하는 게 거슬렸고, 과거의 아버지에게 있어도 안 오는 사람도 있던데. 앞으로 아빠가 가족에게 행할 외면의 만행을 알려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입학식이니 졸업식이니 운동회니 단 한 번도 얻은 적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너이기를 술 마시고 누군가랑 멱살 잡고 싸우느라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그냥 흘려보낸 그런 사람. 다시 없을 그런 사람이 내 아버지였거든. 희섭의 쓰레기 같은 미래. 아니 뭐 그딴 아버지가 다 있다냐? 그 말을 네 입에서 들으니까 참 이상하다. 이어서 희섭은 윤영의 폭주 버튼을 누르는 질문을 하는데 네가 여기 온 걸 보면 혹시 순애 씨도 어제 내가 말했지 관심 끄라고. 잠깐만. 그렇게 혜준의 사돈의 팔촌에 아주 먼 친척 관계로 입학한 윤영은 조용한 이미지로 있는 듯 없는 듯 학교 생활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입학 허가가 난 지도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사고를 쳐버립니다. 사돈의 팔촌의 어쩌구가 얌전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기로 했는데. 그리고 잠시 후 엄마 수뇌반으로 들어오는 윤영. 어우 너네 무슨 먹잇감 바라보니? 이런 시선들 속에서도 윤영의 시선은 오직 엄마에게 향해 있었죠. 여기는 오늘부터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될 백윤영.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를 좀 쉬어갔고 니들보단 좀 언니란다. 언니가 어딨어요? 같은 반이면 다 친구지. 맞아요. 적당히 해. 전학생 때와 또 한따까리 하다 걸리면 그냥 확 어? 예. 사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죠. 고3이라는 것들이 아니야. 그렇게 엄마와의 행복한 추억 쌓기를 꿈꾸고 있던 윤영에게 반갑지. 똥들을 싸고 앉았네. 바로 서열 정리에 들어오는 빌런 3인조. 야, 반갑다. 그 시각 같이 전학 온 미래 아빠 희섭은 영혼의 단짝 범용과 함께 락 스피릿을 느끼고 있었는데 노이즈 캔슬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신들린 희섭의 연주를 보고 뭔가를 좀 많이 느끼는 듯한 범용. 우와, 이 자식 이거 뭐 약간 뒤틀린 그런. 너 정말 기타 잘 치는구나. 너에게 뭐 들리는 거야? 셀렉터 4단에 놓고 이 코드로 다운 피킹 친 거잖아. 뭐요? 와, 손가락도 빠르고 리듬감도 좋고 드디어 내 짝을 만나다니. 반갑다. 나 유범용이라고 해.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이거? 락 스피릿들의 최고의 칭찬이죠. 반갑다. 야, 사람이 반갑다는데 대꾸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한편 여자반에선 초미세먼지도 안 마셔본 것들이 확실히 유치한 방법이긴 한데 21세기 MZ세대 서울 출근러 직장인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죠. 유치한 것들이긴 하니까. 결국 MMA 기술이 한껏 발전한 21세기에서 온 소녀를 건드린 씨름 세대 소녀. 물론 둘 다 뭐 배운 적은 없다잉. 근데 저거 뭐지? 잘 써먹고 있을랑가 모르겠네. 사실 교실에 들어오기 몇 분 전 희섭은 윤영을 잠시 따로 불러냈었는데 어디서 친한 척이야 죽을래? 야 시간 없으니까 싸게 들어봐라. 자기 방어술 실전편을 알려줍니다. 상대방의 눈을 이라고 딱 보라려. 아니 안 알려줬어도 되겠는데? 잘하네. 응. 그러고는 갑자기 미셔 저 뭐요? 상대방의 시선 교란 작전을 실시한 뒤 이러고 그냥 받쳐들어. 그러면 그때 코피가 그냥 뭐 사줘. 다소 유치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희섭이 이 기술을 알려주는 이유가 있었죠. 우리 아버지는 이걸 가르쳐주더라고. 나 국민학교 입학할 때 처음 보는 아가 시비를 걸면 이라고 기선제압을 해주라고. 원래 아버지들은 다 요 땅을 가르쳐주고 싶어하게 돼 있다고. 과거의 아버지에게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진심을 듣죠. 너가 아버지 놓치고 싶어 놓쳤겠냐? 뭔 사정이 있었겠지? 유영의 가정사를 듣곤 뭐라도 알려주고 싶어 했던 희섭. 그리고 마치 미래의 희섭의 말을 대변하는 것 같은 과거의 희섭. 네가 뭘 알아? 에? 그딴 거 필요 없거든. 윤영은 괜스레 아버지를 용서하게 될까봐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만 효과가 굉장했던 아버지의 필살기. 윤영은 아빠의 기술로 엄마의 원수를 제대로 갚아주고 과거 엄마에게 이런 것들에게 쫄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죠. 그때 빌런 대표가 반격을 시도하는데 조용히 좀 해줄래? 한순간의 상황을 정리하는 고미숙. 글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네. 그만하면 충분히 한 거 같은데. 실세인 것 같아 보이는 고미숙의 말 한마디로 악당들은 물러갑니다. 하지만 잠시 후 체육 창고에서 미숙의 진면모가 드러나죠. 가져왔어? 아무도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어색한 문장들은 손 보고 내용이 좀 안 맞는 것도 좀 고쳐봤어. 미래의 편집자 윤영이 해주던 일을 과거의 순애 엄마도 하고 있었죠. 근데 내가 쓴 문장은 거의 다 없어졌네. 아니 그거야 너가 글을 그게- 뭐 같이 못 썼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괜찮아. 뭐 그래야 결과가 좋은데 뭐. 어차피 원본은 내가 쓴 거잖아. 그리고 미숙이 얼마나 썩어 빠진 생각으로 고쳐 쓰는 거야 뭐. 아무나 하지. 안 그래? 주변 사람을 대하는지 알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응.
그럼 좀 이따가 나와. 아주 열불이 끓는 이 장면을 다행히 윤영이 목격합니다. 네 손을 거쳐야 반응이 좋으니 고쳐 쓰는 거야 뭐 아무나 하지. 바로 이 작가라고 유명해진 이 여자가 어릴 때부터 싹수가 노랬음을 확인한 윤영. 그리고는 차곡차곡 쌓여온 분노를 또박또박한 딕션으로 민숙의 귀에 때려박아줍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온 거구나. 혹시나 했는데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어. 넌 남의 도움 없이 글을 쓸 줄 알긴 하니? 6년이나 봐온 일이지만 고작 작문 숙제 하나까지도 남의 손에 빌려서 완성했다니까 좀 놀랍다. 정말 아무나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스스로 해도 될 텐데 왜 남의 시간, 남의 능력을 써놓고도 그렇게 당당한 거야? 아니지, 당당한 게 아니지. 네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런 데 숨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적어도 여기선 비밀로 할 수 없어. 이 더러운 악연을 끊어놓기 위해 윤영은 미숙의 행실을 폭로하겠다는데 가자, 교무실로. 그때 딱 봐도 연기지만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이는 미숙. 산전수전 다 겪어본 윤영에겐 저런 짓이 통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오히려 미숙의 편을 들어주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업 시작하겠다. 얼른 와. 그렇게 시간은 흘러 학교 시간. 윤영의 시선은 가장 미스테리한 미숙에게 꽂혀 있었고 고미숙이 정말 엄마가 쓴 소설까지 빼앗은 거라면 오늘 일은 그저 시작일 뿐일 텐데. 윤영은 기다리고 있으라 해주는 말에 교실의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됐는데 아무데도 가지 말고 기다리라더니. 그런데 그때 하교하던 미숙이 하교하다 말고 윤영에게 쓱 한마디를 던집니다. 조심해. 뭐요? 뭐? 조심하라고, 윤영아. 친절하게 한 번 더 말해준 미숙은 자리를 뜨고 잠시 후 혜준이 교실로 오지만 그래서 미안합니다. 윤영은 자리에 없었죠. 뭐야? 너 생각보다 별로 똑똑하지 못한 애였구나. 윤영은 빌런 3인방에 이어서 바로 보스인 것 같은 미숙을 처리하려 하는데 그깟 경고로 여태껏 신호도 이리저리 올가매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 윤영은 미숙에게 선전포고를 하지만 맞구나. 그런 윤영에게서 뭔가를 확인한 미숙. 미숙아. 그때 마침 미숙의 오빠 고민수가 등장합니다. 잠깐 들릴 데가 있어. 오늘은 먼저 가. 미숙은 오빠 민수를 무시한 채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야, 고민수! 그런 이들을 바라보고 있던 남자 민수. 방금 내 동생이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이어서 의문스러운 말을 건네는데 아주 그냥 의문덩어리 가족. 미숙의 방식을 하나도 모르고 있네. 출생신고서를 추리소설에다 적었는지 싸우고 싶다면은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이리 말을 의문스럽게 막 돌려해. 그러니까 언어를 못하지 동생이. 잠시 후 윤영은 민수의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아무리 비가 와도 막 처음 보는 사람 막 차 타고 막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아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었어요? 내가 고민숙의 방식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 협박을 했다 그랬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느꼈다면 그건 아마 진짜가 아닐 확률이 높아. 뭐 그냥 가벼운 테스트 같은 거랄까. 테스트? 어떤 버튼을 눌러야 얘가 반응을 하나, 어떤 약점을 갖고 있나, 혹시 유용하게 쓰일 비밀 카드 같은 건 없나. 그런 게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미숙이는 절대 공격 안 하거든. 근데 그게 파악됐다? 아니 거의 소시오패스 같은 고민숙의 수법을 알려주는 민수. 끝인 거지 이제. 그런데 이걸 알려주는 민수 또한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동생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말해도 돼요? 오늘 처음 보는 나한테? 그렇게 항구만 보고 무작정 돌진할 땐 많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법이거든. 민수는 윤영에게 알 수 없는 경고를 하더니 어허 뭐야 이거 싸한데 분위기? 그 순간 윤영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너 납치된 거야. 그렇게 정신을 잃은 윤영이 눈을 뜬 곳은 알 수 없는 집안이었고 괜찮아? 그러니까 조심했어야지. 아니 쥐가 펴놓고 조심했어야지라는 멍멍이 소리를 하는 민수. 정신 차리게 천천히 마셔. 그냥 같이 한잔하고 재밌게 놀자. 네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 민수는 계속해서 별 시덥지 않은 소리로 윤영을 유혹하는데 네가 이러는 거 고미숙은 알아? 글쎄 뭐 알 수도 있고 모른 척할 수도 있고. 이 말에서 허점을 발견한 윤영.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네. 추리소설 편집자다운 짬으로 초범이 아니라는 걸 파악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에 굴하지 않고 윤영에게 다가오는데 애기요! 그때 누군가 찾아옵니다. 애기요! 늦은 시간에 누가 왔나 보러 가는 사이 속 시원하게 연진해버리는 윤영. 아 소화가 싹. 타격은 제대로 들어갔으나 곧바로 민수가 반격을 시도하죠. 그때 나다 이 새끼야. 다행히 혜준이 때마침 나타나 윤영을 구해줍니다. 이건 타임마신 복. 괜찮아요?
윤영의 아니를 확인한 혜준은 민수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혜준이 뱉은 말은 믿어달라고 했잖아. 사실 민숙이 오빠 민수의 정체는 정말 아닙니다. 억울해요. 난 믿어주십시오 제발. 못 오실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얼마 뒤 벌어질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자 30년간 누명을 쓰고 포격했던 미래의 그 남자였죠. 결국 남자는 윤영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민수는 윤영이라는 변수로 인해 예정보다 빠르게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무사히 집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 거기 내가 있을 줄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혜준 덕에 목숨을 건졌지만 어떻게가 빠진 상황. 거기 있을 차례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시 유력했던 용의자 리스트 본인 포함 총 3명이죠. 사실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총 3명. 백희섭. 그중 한 명이 윤영의 아버지 희섭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용의자 유범용. 또 한 명은 윤영이 전학 오자마자 관심을 표했던 범용. 윤영이 사라졌는데 남는 건 고민수뿐이었기에 세 번째 용의자이자 범인으로 확정돼 30년을 복역했던 고민수. 그게 오늘 당신이 만난 사람들이잖아. 정말 신기하게도 3명의 용의자가 모두 윤영을 중심으로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혜준은 윤영의 짐 속에 있던 봉봉다방 성냥갑을 넘기며 물어봅니다. 대체 여긴 왜 온 건데?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혜준이 당황스러운 윤영. 이건 어떻게? 떨어져 있던 걸 우연히 주운 거예요. 감추려 했던 거면 유감이지만. 주운 물건을 내가 왜 감춰야 되는데요? 윤영은 성냥갑의 의미조차도 아예 몰랐고 아니, 주웠다는 건 내가 여기서 주웠다는 거고. 나도 주웠다고요, 우연히. 주웠다고요? 그걸? 우연히? 대체 언제 어디서요? 여기 떨어지기 전 이 마을 강가에 떠있는 걸 우연히 봤고 무심코 챙겼을 뿐이에요. 대체 그 밤에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데? 엄마의 사연과 이곳에서 해야 하는 일들. 거기선 아직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기엔 조심스러운 윤영. 거기 결국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것도 말해줄 수 없는 건가? 고민수를 대체 왜 만나야 했던 건지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좀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겠네. 혜준 역시 정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윤영에게 모든 상황을 오픈하기엔 조심스러웠죠. 아직 내 질문엔 답 안 한 것 같은데 날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는지 물었고 당신이 내민 대답은 그저 이거였어요. 이게 뭔데요? 대체 이게 뭐길래? 날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 그저 이 정도까지가. 앞으로도 찾아 헤매야 하는 거.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자 결과. 겨우 혜준이 오픈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안타깝지만 서로 솔직해질 마음은 아직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혜준은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한 후 도통입을 안 여네요 저 자식은. 좋은 소식이네요. 스스로 시간을 끌어준다니.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 무슨 뜻입니까 그게? 유치장에 갇힌 유력한 용의자 민수를 보고 안심을 합니다. 저런 인간 최대한 오래 저 안에 있어줘야 마을이 안전해지는 법이니까요.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잠시 후 미숙은 난장판이 된 집을 발견하는데 그런 미숙의 뒤로 등장하는 미숙의 엄마. 들어가서 조용히 정리해. 아무 데도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마치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것 마냥 너무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두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집안일까요? 다음날 아침, 오늘은 전교생 소풍의 날. 특이한 학생 범용이는 교과서를 읽으며 소풍길에 나서는데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성냥갑 내놔. 아침부터 성냥갑을 압수하는데 사실 성냥갑의 정체는 러브레터? 예, 그 안에다 쪽지를 넣어서 마음에 든다거나 좋아하는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반 애들도 다 갖고 있을걸요? 요즘 이거 우리 학교 유행이라서. 그 방을 유행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던 거예요. 이젠 성냥갑만으론 범인을 특정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사랑한? 뭘 사랑해? 언제 봤다고 사랑을 해? 전학생 걔한테 줄 건 따로 있고 그건 다른 친구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따로 왜 주냐고. 왜? 피해? 피해? 안 줄게요. 일로 안 와? 조금 감수성이 남들보다 특별한 범용. 이렇게 순수해 보이지만 범용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용의자 중 하나인 그가 가진 특성 때문이었죠. 혜준이 윤영을 찾던 그때 싸게 안 나오고 뭐야? 학교 화장실에서 혜준과 마주쳤던 희섭과 범용. 알았어. 빨리 갈게. 범용이 나가자마자 혜준은 화장실로 다시 들어왔었고 범용이 있던 칸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당시 유범용이 용의자로 지목된 결정적 이유는 그가 숨긴 물건들 때문이었다. 범용은 단순히 용변을 보느라 화장실에 머물렀던 것이 아닌 어떤 물건을 숨기느라 화장실에 있었고 이런 이상한 행위를 했기에 용의자로 지목됐었지만
이 빈 봉투가 아직 사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수상한데 순수하고 이상한 녀석 범용. 한편 순애는 윤영의 뒤를 따라와 편지를 전해줍니다. 어제 미안했어. 나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맘에 걸려서 밤새 한숨도 못 잤어. 결국 또 말로 할 거면서 꼭 이렇게 편지를 써주더라. 옛날부터 매번 그랬어, 싸우고 나면. 내가? 언제? 아,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나. 과거에 오기 전날에도 엄마는 편지를 줬었고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셨나 보다. 엄마가 왜 그렇게 편지를 써줬었는지 그 이유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게. 그래서였을 거라는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되네. 한편 혜준의 앞에 등장하는 세 번째 용의자 희섭. 그 앞에 든 거 성냥갑 그거 내놔. 네? 희섭의 가방에서도 성냥갑을 압수하지만 어제 전하고 네가 이 학교 유행을 미리 알았을 리는 없고 학생 가방에 다방 성냥갑 뭐야 이거? 일요일에 저희 성이 와가지고 이 커피만 보여준다면서 읍내 다방 가갖고 막 이걸로 막 탑사고 막 그랬단 게요? 희섭의 성냥갑 속엔 쪽지는 없었죠. 너도 아직 형한테 있어? 그 자물쇠? 아 그걸죠 당연히. 자물쇠? 이어서 혜준은 도시락 안 싸온 희섭에게 음료수를 사오라면서 돈을 줍니다. 심부름이야. 희섭은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자물쇠와 형의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에게 의아함을 느낍니다. 중요한 떡밥 같죠? 아니 자물쇠랑 짝인걸. 그리고 아직도 소풍 장소에 도착 못한 윤영과 순애. 순애는 책을 읽다가 엄마한테 혼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엄마한테 뒤집개로 한 대 맞았죠. 근데 책을 읽는데 왜? 내가 책 읽는 거 싫어하시거든. 기집애가 쓸데없는 거에 빠져서 집안일은 안 하고 시간 낭비만 한다. 좋아하는 책 마음껏 읽고 음악도 실컷 듣고 따뜻한 커피도 막 홀짝이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책을 좋아하는 순수 소녀 순애의 소박한 꿈. 그런 엄마의 꿈은 결국 이뤄졌다. 나에게서. 소박하지만 이뤄질 수 없었던 순애의 꿈은 2021년 윤영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고 그 일상을 누리는 윤영의 모습을 보는 것이 엄마 순애의 큰 행복이자 왜? 꿈을 이뤄지는 순간과 같았죠. 그 좋아서 다 마셔서 컵 줘. 아니 다 끝나가잖아. 나도 내가 할게. 아이 줘. 이런 거 엄마가 해. 딸은 책이나 마음껏 읽으세요. 엄마가 그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이제서야 깨닫는 윤영. 그리고 잠시 후 소풍의 하이라이트 장기자랑이 시작되고 희섭은 순애 씨를 향한 열정을 기타에 쏟아붓습니다. 기타를 칠 줄 알았을나? 그리고 그때 어김없이 돌기 시작하는 성냥갑. 5월 12일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 3명의 용의자 중 하나는 이미 경찰에 붙잡혔고 나머지 2은 아직 특이점이 없고 범인의 표식이었던 성냥갑은 어디에나 있다. 범행을 막아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거라는 혜준으로선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 그렇게 모든 것이 안개에 휩싸였던 바로 그때 그녀는 도착하고야 말았다. 우정리 연쇄 살인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였던 그녀가 한 달 동안 함께하게 될 교생 이주영 선생이고 무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4학년생입니다. 원래는 내일부터가 시작인데 그런데 윤영은 그녀를 보자마자 어디서 본 듯한 행색에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어디서 봤지? 이어서 이주영 교생은 신고식으로 노래를 한 곡 부르는데 기대하는 학생들 앞에서 부른 그녀의 곡 선택은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가슴 속에 신나고 흥 넘치는 분위기에서 부르기 힘든 노래를 끝까지 완창하는 비범한 면모를 보여주는 교생. 이 축 처지는 분위기는 어쩌냐. 그런데 이런 특이한 모습마저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윤영에겐 왜인지 익숙했죠. 아는 노래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잠시 후 도시락을 먹는 순간까지도 윤영은 교생이 신경 쓰입니다. 대체 왜 저렇게 낯이 익지? 낯이 익을 수가 없는 건데. 윤영이 살던 시대에서 약 30년이 넘는 과거, 윤영은 태어나기도 전 어른이 익숙할 리는 만무했죠. 그때 학급의 오락부장이 둘에게 다가오고 사랑과 정열을 교대에게 저쪽에 계신 신사분들 중 누군가 보내 러브레터입니다. 그제야 윤영은 성냥갑의 의미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죠. 이 성냥갑 이미 학급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성냥갑 편지를 대하고 있었고 흔한 물건이라고 볼 순 없는데 그렇다고 34년 전 물건을 내가 거기서 주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스스로 생각해도 혜준에게 얘기했던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나 개연성이 떨어지게 느껴졌고 저 남자는 뭔가 알고 있어. 사실 혜준도 잘 모르지만 혜준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캐치하는 윤영. 나 아까 거기다 놓고 왔나 봐. 같이 갔다 오자. 아니야. 바로 여기니까 금방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 꼭 이럴 때 무슨 일이 터지는데 순애를 혼자 보내고 뛰지 마!
조심해. 마치 이때를 기다린 것 마냥 고미숙이 등장합니다. 우리 오빠 유치장에 갇히게 한 게 너니? 정말 정상인의 사과와는 다른 고미숙. 그건 내가 아니라 너희 오빠겠지. 정정해주는 윤영. 자기가 한 짓이 자기를 가두게 만든 거니까. 그래. 앞에 5월 사페 미숙이 사실 확인만 하고 떠나려 하자 네가 찾은 내 약점이 뭐야? 민수에게 들은 얘기를 질문하죠. 눌리면 반응하는 내 버튼. 유용하게 써먹을 카드. 알고 있잖아 너. 너무 쉬워서 찾을 필요도 없던데. 순애? 우리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버튼 아니야? 이순애가 네 약점이잖아. 너무나 쉽게 찾아버린 윤영의 약점 순애. 왜 그렇게까지 약한지는 아직 좀 의문이지. 하지만 윤영은 약점이 걸렸음에도 침착함을 유지한 채 알았으면 잊지 마. 어제 내가 한 경고 그대로니까. 순애를 지키기 위해 미숙을 압박합니다. 우리 오빠 말이야. 결국 그렇게 된 거 그걸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그 반대일 거라고 생각해? 좋아한다? 그 단어부터 의외지만 내가 그거 알아야 되나? 알아내야 할걸? 그래야 내가 네 약점을 써먹을지 말지 알게 될 거 아니야. 미숙 역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또 추리소설에 나올 법한 퀴즈로 윤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럼 내일 보자 윤영아. 미숙에겐 정신치료가 아닌 물리치료가 답일 듯한데. 일로 와. 소풍을 마치고 온 두 사람은 이제 솔직하게 진실을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각자 대화를 시도할 준비를 하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벌어질 사건을 모르고 있다면 알려줘야 해. 이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때 벨소리가 울려옵니다. 전화의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이럴 수가 없는데. 무슨 일인데요?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주영 선생을 만나기로 하셨다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잠시 나갔다 올게요. 첫 번째 희생자 이주영이 원래 일정보다 빠르게 어디 가지 말고 집에 있어요. 꼭 금방 올 테니까. 실종되었습니다. 이주영의 이름을 들은 윤영은 다시 한번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해. 이 모든 상황이 그것도 분명 내가 아는 상황이야. 어디서 본 내용이었죠? 사실 윤영이 과거로 오기 전 그녀가 첨삭 중이었던 고미숙의 신작 그 작품 속에 이주영이 묘사되어 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원고를 찾아보지만 역시나 오늘의 상황이 너무 세세히 원고에 적혀 있었습니다. 고미숙 소설에 이게 왜 과거에 실제로 봤던 장면을 묘사해 넣은 걸 수도 있잖아. 그녀의 첫인상에는 기묘한 구석이 있었다. 가느다란 두 번째 손가락에 낀 독특한 나무 반지. 단정한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는 거친 흔적이 가득한 운동화. 그래서 난 찍은 거였어. 따라서 이대로 가면 그녀 역시 소설의 내용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윤영은 사실 확인을 위해 밖으로 뛰쳐나가고 해주는 첫 번째 용의자인 민수가 잘 잡혀있나 확인부터 하는데 고민수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답을 회피하는 형사. 어디냐고요? 민수는 모종의 이유로 이미 풀려나 있었죠. 고민수! 이어서 고민수의 집에 찾아가 봐도 나오는 건 고민수뿐이었죠.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해준과 정말 소설 속 내용이 이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달리는 윤영. 주영을 찾던 해준은 자신이 향하던 방향에 서 있는 윤영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윤영의 입에서 먼저 나오는 그 여자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죽는 건가요? 뭐라고요? 아니죠. 거기까진 아닌 거죠. 이 믿기 힘든 상황 속 간절한 그녀의 손을 뿌리치는 해준. 갑자기 나타나 모든 변수를 가져왔고 모든 용의자와 접점이 생긴 윤영이 뭘 알고 온 거예요? 해준은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걸 지금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었냐고.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 윤영은 결국 원고를 꺼냅니다. 이젠 정말 솔직해져야 될 때가 온 것 같네요, 우리. 우연히 떨어진 과거, 계속해서 생기는 변수.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두 사람의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닐 테니까. 어쩌다 마주친 그대 3, 4화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구몽의 TMI 디스 드라마 인포메이션을 좀 더 듣고 가시죠. 빠른 전개로 1, 2화에서 가족들에 대한 에피소드와 시간 여행에 대한 설명을 깔끔하게 모두 설명하고 3, 4부턴 과거 속에서 부모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윤영의 모습, 그리고 과거와 현재 사이의 떡밥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유추해보는 것도 하나의 꿀잼 요소였는데요. 연쇄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음악가 순애를 사랑하는 낭만덩어리 희섭이 어쩌다 미래에 망가지게 되는지, 또 엄마 이야기들이 어쩌다 미숙에게 넘어가게 되는지 등 다양한 추리 요소가 그걸 보는 내내 뇌가 빠르게 돌아가게 만들어줬습니다. 과연 현재 유력한 용의자 민수와 이 모든 사건이 담긴 미숙의 소설은 무슨 연관이 있을지 추리해보며 마지막 남은 소름 돋는 쿠키 영상을 함께 감상해보시죠. 감상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렀죠? 그게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한 곳만 보고 무작정 돌진할 땐 많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법이라고.
뭐야?